우리 뉴스 어장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아, 뉴스 어장. 네. 어장에 낚이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민원연의 뉴스 어장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데일리 방송을 해보자는 게 꿈인데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민동기 뉴스바에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 민원연의 뉴스박을 금요일 오전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녹음하는 시간이 딱 겹쳐서요. 오늘은 이봉우 활동가하고 배나은 활동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금요일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너무 보고서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저 혼자, 사실은 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정일 PD가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매우 쑥스럽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 및 홍보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요. 홍보는 민원연이 내는 콘텐츠를 웹 디자인과 동영상 콘텐츠 편집으로 알리는 일을 합니다. 서류 접수는 4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한 부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민원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 언론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활동가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굳이 원래 방송 안 하려고 했다가 방송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그 문재인 그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이것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어저께 관련된 보고서들을 제가 이봉우 배나은 두 활동가 엄청 졸라서 며칠 전부터 졸라서 보고서들이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녹음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늦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봉우 씨랑 나은 씨가 하는 것처럼 자세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목 위주로라도 지금 어떤 보도 현황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거 말고 어제 저희가 그 페이스북 지금 방송사하고 그 신문사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모니터를 하다가 급한 게 정말 이건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당일 대응을 저희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계 보고서를 내고도 있고 또 당일 보고서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을 모니터하시는 분께서 어제 급하게 지금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후에 나와서 급하게 모니터 보고서를 주셨어요. 근데 또 너무 아프니까 쓰다가 완성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좀 읽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래서 그냥 제가 막 고치고 제가 확인하고 고치고 발표도 제가 한밤중에 이봉우 활동가한테 부탁해서 한밤중에 10시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집에 가면서 얼마나 투덜거리던지 정말 이런 극한 직업이 없다고 막 그랬습니다. 신문. 자, 뭐냐면요. 중앙일보가 이 친구가 그 쓰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언론은 선거에서 선수로 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도입부에서 말을 했어요. 그건 기본 아니냐. 그런데 언론사가 후보를 남몰래 지지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플레이어로 뛰고 특히 키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가 중앙일보 페이스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딱 4월 5일 하루에 중앙일보 페이스북을 지금 분석을 한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고요. 반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감싸는 보도를 내놨다. 이런 것입니다.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있는 기사가 4월 5일 전체가 대선 관련 보도가 42건이었대요. 42건 중에서 문재인 후보 관련된 게 10건, 안철수 후보 관련된 게 10건이었대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에 관련된 게 10건, 10건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기계적 균형을 잡았나 봐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관련된 그 10건 중에서 6건이 논란 보도였대요. 네거티브 보도. 그럼 안철수 후보는 10건 중에서 몇 건이 논란 보도였느냐? 한 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양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논란 보도 이외에 다른 보도는 무엇이었냐? 그 안 후보 관련 기사는요. 라이프 스토리를 담은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 있잖아요. 꾸며주는 보도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문 후보는 그런 꾸며주는 또는 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아닌 내용은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중이 큰 상황이고요. 더 황당한 것은 이게 시작이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어저께 논란이 됐던 게 그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그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다녀가서 거기 가서 약간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정황에 그런 내용이 그 페이스북인가요? 뭐 글이 올라왔었잖아요. 이화여대 학생이 그 학생인가 아무튼 이화여대 그 게시판에 올라갔어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일보에서 다루기는 다뤘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너무나 웃긴 게요.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대선 후보 부인 나타나 온라인 시끌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부인이에요. 안철수 후보 부인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누르기 전에는 기사 그 페이스북 글만 봤을 때는 전혀 안철수 후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게시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기사 속에 본문에 안철수 후보라는 말은 써 있지만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노골적인 만약에 이게 문재인 후보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상식 수준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것을 보면은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재인 아들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날 4월 5일 하루에 5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아들만 5건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정밀 검증하는 보도가 아니고 타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초안을 써준 친구가 뭐를 이제 지적을 했냐면요. 문재인 아들 동상 수상한 LG 공모전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라는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기사를 링크 걸면 페이스북엔 그 위에 글을 쓰잖아요. 우리도 왜 페이스북에 글 쓸 때 어떤 내가 같이 보고 싶은 기사를 쓰고 그 위에 주절주절 뭐라고 쓰잖아요. 그 글에 난닝구 열연이라고 써 있어요. 난닝구 열연이란 글씨가 써 있고 문재인 아들 동상 수상한 LG 공모전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라는 그런 기사가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얼핏 봤을 때는 여러분도 눈치를 못 챘을 텐데 당연히 이게 문재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좀 안 닮았더라고요. 그 부부의 얼굴은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사람을 닮았네. 그런데 이 친구는 난닝구를 안 입고 있는데 왜 난닝구 열연이라고 썼지? 이러면서 정말 화가 나서 제가 난닝구도 안 입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왜 난닝구라고 썼냐? 이렇게 처음에 글을 고쳤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얼굴을 뿌옇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진을 올려놓고 중앙일보가 요거를 누르면은 요 기사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기사 문재인 아들 동상 수상한 LG 공모전 영상 눈길이라는 기사예요. 이 얼굴은요.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 아들의 모습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느낌이 아빠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건 아마 문준용 씨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캡처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열어보면은 이 비슷하게 생긴 분이 있고 이분은 난닝구를 입은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이 기사를 써준 친구랑 제가 이제 그 모니터를 해준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냐면 이 친구가 너무 아프고 그 학원에 가 있었어요 오후에. 그래서 저랑 이제 저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이 기사 너무 나쁘니까 이제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제가 왜 난닝구를 안 입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었죠. 왜 난닝구를 안 입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난닝구 열연이라고 썼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난닝구를 입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티셔츠가 그냥 일반적인 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들이 아니고 기사를 눌러보면 다른 기사로 연결이 되는데 제목 자체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른 친구가 나오는 거는 공모전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라는 제목이고요. 실제로 이 기사를 링크를 누르면 들어가는 거는 LG 공모전 영상 눈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페이스북 기사를 바꿔치기 했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전 상당히 처음에는 깊이 있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의 얼굴을 초상권을 너무 침해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공모전에 내는 동영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마치 문재인 후보 아들로 오해받기 딱 쉬운 이런 페이스북을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자기네들이 기사를 바꿔치기 한 거는 알고 보니 문재인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진짜 문재인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로 이번엔 상당히 닮은 사람을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실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웠어야죠. SNS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간 것을 지웠어야 되는데 성의 없이 이걸 지우질 않고 계속 살려놓고 거기에 굉장히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 페이스북은 우리들도 페이스북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 막 한심하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 사실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 조중동 기사의 댓글들은 또 이제 보수 논객들이 엄청 강한 그런 댓글들을 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그런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문유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뭐 아주 강한 비판성 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막 올려놓고 문 후보 아들을 무조건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게 만들려고 하루에 5건이나 별 같지도 않은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여러모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일반인의 얼굴을 그냥 그 초상권을 침해해서 올렸던 거 그리고 사실은 문준용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서 예전에 나갔던 그 동영상에 난닝구 있고 연기했던 이런 것이 그냥 얼굴이 하나도 모자이크 처리 안 된 상태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문제이고 본인이 만약에 아버지를 위해서 막 유세를 다니면서 얼굴을 공개하고 정치인들 그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분이 논란의 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력서 사진이 굉장히 뭐 귀걸이 이어링인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했다고 엄청 화제가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면서 그 이력서 사진이 많이 도는데 거기에서도 눈을 완전히 이렇게 가림 처리를 해요. 모든 언론이 그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최소한 이 사람의 인격권이 그게 이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난닝구 있고 열연한 이런 영상을 일부러 캡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을 캡처해서 이것을 보낸 것도 문제이고 여러모로 중앙일보 페이스북이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문 후보 아들 관련된 논란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방송 모니터를 다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신문 방송의 보도량, 그러니까 신문 지면에 실린 보도량, 그리고 방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도 거대한 매체, 저녁 메인 뉴스에 실리는 보도량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도는구나. 이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건이나 페이스북에서 그 아들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보도를 자세히 짚고 들어가 보면요. 보니까 일단은 문재인 아들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자세히 이렇게 그 봉 씨가 이봉 활동가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리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 의혹의 실체와 그 어디까지 규명되었나를 하나하나 다 짚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방송 공이 어디든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먼저 채용 공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특정인을 위해서 급조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해명은요.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6일 동안만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냈고 이를 그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노동부 감사 결과 밝혀졌어요. 그러나 당시 공고는 내부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뤄진 공고였음을 고용정보원이 해명을 했고요. 노동부 감사 보고서 역시 이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 및 내용 등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인사 2명을 채용하는데 2명이 지원에 모두 합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절차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혜 증거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했다. 라는 의혹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졸업 예정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차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또 다르게 나오는 것은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는 사람이요. 졸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졸업을 한 사람에게만 졸업 증명서를 내라고 했고, 예정 증명서는 묻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는 전산 기술 분야 일반직 5급 약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용 씨가 동영상 제작 관련 업무인지 어떻게 알았나? 요거 의혹 있죠? 요거 어제 이봉우 씨가 너무 열심히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야기했는데 문 후보 측 해명은 준용 씨가 영상 관련 직장을 이전부터 찾고 있었고 워크넷을 통해서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활동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지원서를 보면 준용 씨가 직렬과 직급을 쓰지도 않았고 일부 필체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진본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심 의원이 제시한 지원서가 원본의 사본이며 원본을 2012년 국회의 한 보좌관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원본을 복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하태경 의원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봉 씨가 정리해 놓은 것은요.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 원서를 임의로 입수해 복사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012년에 이미 국회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할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의혹을 꾸준하게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만약에 이제 원본이라 한다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7번째로 문 후보가 2007년, 2010년 두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2010년 감사는 일반 감사였으므로 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준용 씨가 2010년에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감사 규정상 이미 한번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2007년 청 감사 이후 조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 관련 자료들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혹이 또 있죠. 그런데 고용정보원은 2006년 9월에도 직원 채용 관련 구비서류 폐기라는 제목의 내부 결재를 통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채용 관련 중요 서류를 모두 폐기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원서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준용 씨 채용권에 대해서만 폐기했다고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얼마나 보도를 했을까요? 보니까요. 제가 한번 쭉 그냥 양을 읽어드릴게요. KBS가 6건을 보도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7일부터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3월 17일이거든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KBS가 6건, MBC가 5건, SBS가 2건, JTBC가 3.5건, 5건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TV조선은 7건, 채널A가 3건, MBN이 5건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은? TV조선입니다. 7건을 한 TV조선이에요. 예, 채널A는 먼저 보도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주춤해서 3건만 보도했네요. 그리고 지금 KBS, MBC가 사실은 이런 내용은 종편에서 많이 보도하고 되게 공영방송을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KBS, MBC가 이 내용을 거의 비슷한 오히려 더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KBS 6건, MBC 5건, TV조선 7건, 채널A 3건, MBN 5건.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도한 곳은 SBS와 JTBC 2건, 3.5건 정도가 그나마 이제 신중하게 사실은이나 팩트체크 이런 걸로 검증보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보도만 했을 뿐 그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로 만들어서 내는 이런 행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 보도 카운팅만 봐서도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을 그 보도 제목만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처리했나를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따옴표 인용 있죠. 그러니까 따옴표 인용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장한 거를 그냥 가다가 쓴 거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따옴표 인용을 집어넣은 제목이 KBS가 4건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의미거든요. MBC는 한 건이 따옴표 인용이고요. JTBC가 한 건, TV조선, 채널A, MBN이 모두 한 건씩 따옴표 인용을 하는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혹의 내용을 명시하는 그런 보도를 MBC는 4건이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사안은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입증이 된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추가로 입증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나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도 폐기됐고 입증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으로 시비를 거는 수준.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이라고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새로운 밝혀진 것도 없고 검증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흑색 선전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언론의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심각한 편파가 돋보인 방송사는 MBC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MBC가 자꾸만 문 후보 측 반론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론은 제대로 실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찬반 양론은 이제 공격과 수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빠져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MBC에서 이건 4월 5일 보도였는데요. 또 의혹, 친인척 비리 은폐했나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도는요. 딱 제목만 들어서는 세상에. 사진이 문 후보 사진인데 친인척 비리 은폐했나 이런 제목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제는 뭐 친인척 비리까지 은폐했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그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있죠. 그것을 은폐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 보도에서 막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보도를 MBC만 한 건 아니에요. KBS, MBC 그리고 채널A하고 TV조선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타사 보도들은요. 대부분 제목이 이런 보도가 아니고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드라이한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체가 일단은 친인척 비리 은폐했나 이게 마치 문 후보가 은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MBC가 장난질을 많이 친다. 그러니까 해명을 안 실어주거나 제목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방송사가 공이 다 비슷하게 하는 행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입만 바라보고 그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 주장을 계속 받아서 쓰고 있다. 그런 행태를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TV조선에서 또 한 번 악의적인 편집을 했던 게 있는데요. TV조선에서 열성 지지층 대 확장성이라는 4월 3일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준용 씨 황제 취업 그리고 황제 휴직, 황제 퇴직에 대해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는 말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라면서 정우택 그 원내대표의 주장을 발언을 보여줘요. 발언이 끝나고 기자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문재인 후보의 막 고만해 하는 그 발언이잖아요. 이거 고마해? 고마해라고 하는 그 발언이 바로 붙어요. 두 사람의 발언이. 근데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마치 정우택 대표를 향해서 문재인 후보가
고마해라고 말한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면 뭐 영상에서 그 방송을 만들면서 보도를 만들면서 그걸 꼭 설명해야 되냐. 이 고마해는 어디에서 어떻게 말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설명해야 되냐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의 편집이 굉장히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장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선거 시기에는 사실 샷을 어떻게 잡느냐, 뭐 그리고 웃는 표정이냐, 자신 없는 표정이냐, 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편집은 굉장히 문 후보에게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문방송 공이 지적할 수 있는 게 다른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의혹 있으면 보도해라 하는 거 좋다. 근데 그러면 다른 후보도 좀 얘기 좀 해라. 다른 후보는 다 청렴 결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보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다른 보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외에 다른 후보의 문제, 네거티브 관련된 보도가 있느냐를 보니까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보도를 했을까요? 진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도가 안 됐는데 JTBC만 9건을 보도했고요. SBS가 1건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타사가 전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월 17일에서 4월 5일까지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문재인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가짜뉴스를 구청장이 유포한 이 선거 시기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건도 내지 않았을까, 방송사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도가 JTBC만 1건 있고요. 타사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저번에 말씀드린 경선 불법 동원 있었죠. 의혹. 이거는 TV조선과 채널A만 1건씩 보도하고요. 타사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부인 서울대 채용에 대한 의혹, 이것은 SBS가 1건을 보도하고 타사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안과 문준용 씨 관련된 보도는 형평이 정말 매우 안 맞다. 물론 저는 제가 스스로 말하는데요. 옛날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랑 같이 경선을 막 하는 과정에서 BBK 문제가 막 온갖 거짓말 막 다 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방송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형평에 안 맞아서 이명박 후보의 불리한 내용들을 다 보도를 안 했어요. 형평에 안 맞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기계적 균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리고 그거를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후보가 그쪽 이제 당시에 당에서 이제 그때가 무슨 당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었나?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계적 균형도 맞추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제 입장이 지금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희의 불리한 후보를 탓해라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검증 보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문준용 후보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검증할 게 그렇게 많다면은 이명박 후보처럼 많이 나와 그런 사안이 많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도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저도 쓴 게 있잖아요. 민원연도.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명백한 흑색선전이에요. 왜냐하면 밝혀진 내용이 별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요런 정도의 보도량에 지금 차이가 있었고요. 하나만 더 하면 신문은 그럼 어떻게 했나? 보도량만. 보도 경향은 똑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방송이나 신문이나 거의 똑같은데 자, 두둥. 어디가 제일 많이 했냐? 조선일보가 3월 20일에서 4월 6일까지 이 같은 기간에 조선일보가 1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면에 종이 지면에 14건이면요. 사실 인터넷 기사나 조선일보, 페이스북은 아마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일보하고 한겨레가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비교적 종이 지면에는 적게 보도를 한 거죠. 제일 적게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인데요. 3건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가 9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량으로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앞건이다. 아주 많이 보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검증보다는 정치 공방을 그대로 계속 따옴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어저께 저희가 KBS 보도준칙, 선거보도준칙 등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저희 민원연도 뭐라 그러죠? 모니터 준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네거티브 보도와 진짜 검증 보도 이것의 그 두 개의 경계선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입증이 되지 않는 선거 막바지에 있을 때 공방들, 정치 공방,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후보 관련된 것들도 막 여러 가지 나오던데요. 저는,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네거티브 전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선거에 임했을 때는 사실 막 급박한 마음에 국민의당에서도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받아쓰고 이것을 옮기기만 하는 그런 언론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제발 이번 주말부터는 좀 차분하게 이제 진짜 정책, 인물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 오늘 저 혼자 떠들어대는 민원연의 뉴스 어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아무래도 바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름으로 바꿀 것 같은데 지금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젊은 활동가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제목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재미있는 민원연 팟캐스트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 시험 방송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